최근에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짜증나는데 무슨 감사라고 살아.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란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마인드트리의 황필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늘 감사하란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유, 어렸을 때 나름대로 고민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왜 감사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 속에 한참 빠져 있었고, 또 그런 말이 저 역시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오히려 엄마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저 멀리서 들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만 했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정말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유 있는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 또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많은 수익을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감사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이자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정서 확장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감사나 기쁨,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의 사고를 확장하게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고맙다고 말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꼭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그 고맙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감사를 표현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때, 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즉,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표현되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가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감정은 내가 혼자서 누리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나고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내다 보면 바로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신뢰와 호감을 전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단순하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전달되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 즉 심리적 태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낙관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훨씬 더 회복력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를 더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 뇌가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감사를 자주 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을 찾기 시작을 하고 그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기록했던 습관들을 가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 삶에서 가장 크게 변화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말의 말투, 주변 사람들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준다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게 되면 내 마음의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신뢰와 협력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감사를 자주 표현하지 않게 된다면 그 조직 안에서는 불평과 또는 다툼과 갈등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방어적으로 대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되면서 조직 문화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즉 심리적인 관계의 온도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상대를 바라볼 때 더욱더 부드럽게 바라보고
바라보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눈 마주침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도 높여지는 일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 칭찬과 배려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보다는 편안함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울, 분노,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과 만족감, 희망감을 더욱더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마음의 회복력을 키워주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하거나 거창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또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이 서툴거나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속에서 좋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사가 왜 내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상사가 나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것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길 바라는 거구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지내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심리적 루틴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할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마음의 회복력이고 우리 삶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터와 식사 이렇게